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알파 각이 있고요.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상관은 없어요. 알파든 베타는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베타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그대로 베타와 동경이 일치하게 알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값이 0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0은 아니고 이 알파가 몇 바퀴 돌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300 베타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은 360도가 만약에 한 바퀴 돌았으면 360도 플러스 곱하기 1, 두 바퀴 돌았으면 곱하기 2. 그래서 단 n은 정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 동경이 일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표시가 가능하고요. 두 동경이 그러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음 그림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일단 나타내면 이만큼 표시되는 알파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는 말은 베타는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죠. 베타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상태라고 하면은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어떻게 표시가 가능할까요? 지금 180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180도 차이가 날 텐데요. 단순하게 180도는 아니고 알파가 몇 바퀴 돌았느냐에 따라서 두 각의 바퀴 수가 몇 바퀴 돌았느냐에 따라서 이만큼의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180도 값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X축 대칭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X축 대칭이라는 말은 알파가 다음과 같은 크기의 동경이라고 하면 베타는 X축 대칭이니까 지금 이렇게 X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두 동경이 일치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요만큼 베타가 될 텐데요. 그러면은 지금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일치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베타를 여기 이만큼도 베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알파와 베타를 합치면
0이 되는데 단순하게 0은 아니고 360도 그 바퀴수 몇 바퀴 돌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나타나겠죠. 이렇게 된다. 딱 두 개가 합치면은 X축 대칭은 한 바퀴 동계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Y축 대칭은요. Y축 대칭을 일단 그림으로 먼저 나타내면 일단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은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베타는 Y축 대칭이니까 요만큼 이 Y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일치가 될 수 있게 이 정도 크기의 베타 동경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각 크기 이만큼과 이만큼이 그대로 일치하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두 개를 더한 것은 180도가 되죠. 180도가 되는데 단순 180도는 아니고 몇 바퀴 돌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경이 y = x 선 대칭인 경우 어떻게 표시가 가능할까요? y = x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선이죠. 그때 알파가 다음과 같은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하면 베타는 지금 y = x를 중심으로 접었을 때 그대로 일치해야 되니까 이 정도 크기의 동경이 될 것입니다. 이게 베타인데 지금 y = x 대칭이라는 말은 지금 이 각의 크기와 그리고 이 각의 크기가 일치하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 것이 90도가 될 텐데 또 몇 바퀴를 돌았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는 두 개를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이었죠. 그리고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칭인 경우는 일단 대칭인 경우는 무조건 플러스다. 대칭인 경우는 플러스다. 대칭인 경우는 플러스다. 그리고 대칭이 아닌 일치와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 반대인 경우는 마이너스다. 대칭이 아닌 경우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숫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다 외우기보다는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만 기억해 두셔도 아마 크게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예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세타의 동경과 각
5세타의 동경이 만약에 일치한다. 일치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각 세타의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때 세타는 225와 315도 사이의 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동경이 일치한다는 것은 상황을 우리가 그림을 한번 표시해 보면 지금 5세타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됐다고 하면 세타는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죠. 동경이 일치하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일치하는 경우는 두 개를 뺐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지금 두 개가 숫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0이 되겠죠. n은 정수가 될 것이고요. 그럼 지금 4세터가 360도 곱하기 n인데요. 그러면 세터는 90도 곱하기 n이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세터 대신에 90도 곱하기 n을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255도 90도 곱하기 n이 315도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n은 315도 나누기 90도 그리고 225도 나누기 90도. 그러면 n은 좀 약분을 해주면 2분의 7보다는 작고 2분의 5보다는 큰 값인데 지금 n은 정수죠. 따라서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n은 3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찾는 세타는 90도 곱하기 3이 돼서 270도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될 것입니다.